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은 AI 광풍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갑자기 25% 급등을 하고 버블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걸 놓칠 수는 없겠죠. 오늘도 알고리즘 따라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으로 가시죠.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AI 붐. 사실 연초에 한번 AI 붐이 불었었죠. 근데 그때 조금은 조용해졌었다가 결국에는 다시 돌고 돌아서 AI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부채한도 협상이 가장 큰 이슈처럼 느껴졌었고 그게 시장을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5월이 세린 메이가 아니게 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원동력은 빅테크 그리고 엔비디아였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 만에 25% 폭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틀 연속 추가 상승을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누군가는 좀 버블 아니야 라는 시선도 좀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CNBC에서는 오히려 갓 치퍼 더 싸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정말 전설로 남게 될 다시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이 가이던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매출과 EPS도 다 비트를 했고요. 그리고 2분기 매출 전망이 결정적이었죠. 71억 달러 수준으로 비슷하게 벌겠지. 1분기에도 71억 달러가 서프라이즈였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110억 달러. 40억 달러가 늘었잖아요. 이건 누가 뭐래도 AI 때문이거든요. 당연히 그쪽이 정말 월가에서 똑똑하신 분들이 예측한 71억 달러를 50%나 상회했다는 거는 AI의 광풍이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걸 엔비디아가 숫자로 말해준 거고 이건 이미 4, 5, 6월에 이제 집계를 하는 거니까 이미 주문이 다 들어갔고 생산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꿈이 아니라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차이 보시면은 40억 달러가 나죠. 근데 그 AI 쪽에서 데이터 센터 쪽에서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42억 달러였다. 그러면 2분기에는 데이터 센터 매출만 더블 이상이 날 것이다. 3분기, 4분기에도 만약에 이 광풍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PER 계산하는 게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결국 P는 프라이스고요. E는 어닝이니까 실적이 이만큼 느는데 가격이 지금보다 더 싸게 느껴지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 거고요. 그 배경에 이게 있습니다. 이 H100이라고 하는 GPU입니다. 엔비디아에 생산하는 GPU고요. 우리가 왜 GPU 하면 남자분들은 되게 친숙하게 글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픽 카드 다들 떠올리실 텐데 여러분의 집에 컴퓨터에 있는 그 지포스 GTX 그 수준의 글카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에 45,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하나에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도 저번 달 기준 가격이고 이게 없어서 못 파는 품귀 현상 수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앞서 보셨던 그런 놀라운 가이던스가 만들어진 거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번에 구글에서 슈퍼컴퓨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A3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이게 이제 AI 클라우드 시스템을 학습시키는 용도로 슈퍼컴퓨터 시스템을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 8개의 H100이 들어간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6천만 원짜리 그래픽 카드가 요거 하나 만드는데 8개 들어가면 곱하기 8하면 최소 5억 원인 거죠. 요것만 5억인 거죠. 그렇게 이렇게 억 단위로 나오니까 이게 매출액이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펌핑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게 엔비디아의 자신감입니다. 아니 근데 요즘 경기 침체, 소비 침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싼 거를 아무리 빅테크라고 해서 막 투자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가장 큰 자신감입니다. 앞으로 이제 젠슨 황 CEO가 이번에 밝힌 게 지금까지 서버가 CPU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CPU를 GPU가 대체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전 세계의 서버는 AI와 함께 수백만 개의 GPU로 연결될 것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CPU는 점점 비중이 떨어지죠. 대신에 GPU는 비중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GPU가 저렇게 비싼데 품귀 현상을 내는 이유? 이 CPU 자리를 GPU가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사실 CPU보다 GPU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다들 아시겠지만 뭐 컴퓨터 살 때 인텔에서 좋은 CPU 하나 사고 그다음에 뭐 지포스 좋은 거 뭐 혹은 AMD에서 라데온 뭐 이런 거 해서 뭐 이렇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의 하는 역할이 달랐죠. CPU 같은 경우에는 코어가 중심 축이 하나로 돌리면서 이제 의사결정을 되게 천천히 그리고 복잡한 것들을 중요하게 한번 딱 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MBTI로 따지면 약간 J 같은 느낌?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하는. 근데 대신에 이제 GPU는 이게 너무 느린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보조 장치로 들어갔던 거죠. 좀 다양한 결정, 빠른 결정이 필요한 것들을 되게 빠르게 다양한 코어를 넣어서 이렇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대신에 이 GPU는 조금 덜 똑똑하죠. CPU에 비해서. CPU가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고 GPU가 다른 것들을 피처럼 빠르게 막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GPU가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겁니다. 일도 빠르게 처리하는데 똑똑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를 만나서 이게 빵 하고 터진 거죠. 여기 보시면 다른 것보다도 이제 레이턴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연 속도. 왜 우리 챗GPT랑 얘기할 때도 뭔가 얘가 좀 버벅거리고 늦고 말 못 알아듣고 이럴 때가 아직은 조금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점점 줄여가려면 빠르고 똑똑한 아이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빅데이터에서 우리가 물어보는 것들을 정답을 내려줄 수 있는 거는 GPU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연 속도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GPU가 점점 더 비싸지만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게 엔비디아의 자신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PER 따지면 지금 50배, 60배 정도로 내려왔는데 사실 100배 넘다가 이 정도 내려온 것도 물론 더 사 보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비싼 건 사실이에요. 다른 종목들이랑 비교했을 때. 하지만 또 PEG라는 이 요즘 성장주를 판단할 때 많이 쓰는 PEG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1 밑에 있으면 여전히 저평가라는 얘기로 우리가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 성장성을 지금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뭐 부채 한도니 뭐 소비 침체니 경기 침체니 이럴 때 이렇게 시장 수익률과 전혀 관계없이 그때 뭔가 되게 혁신적인 물건이 나오면 그 종목이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게 또 성장의 희소성을 찾는 거겠죠. 시장이 더 안 좋으니까 가장 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종목이 이때는 테슬라의 전기차였고 이때는 애플의 스마트폰이었다면 지금은 엔비디아의 H100 GPU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여의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AI를 왜 했느냐, 뭐 AI가 가장 핫하기 때문도 있죠. 그리고 또 AI 하면 반도체고 사실 반도체 하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거 지금 두 가지만 꼽자면 저는 반도체와 2차 전지를 꼽고 싶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광풍 불었을 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테슬라가 중심을 잡아주고 그 전기차 안에서 뭐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전해질, 지금은 또 뭐 도전재, 뭐 실리콘 음극재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계속 세분화해서 종목을 찾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고 있으면 만약에 AI도 지금부터 시작이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평가받는 게 바로 이 HBM이죠.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고대역폭, 대역이 넓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차선과 16차선의 차이. 이거는 16차선짜리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양을 한꺼번에 그 GPU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에서 H100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HBM의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DDR5 뭐 언젠가는 이 D램도 점점 더 똑똑해져야 되고 더 물량이 많아져야 되니까 지금 반도체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사실 똑같은 양을 넣어도 얼마나 더 똑똑한 걸 넣고 얼마나 더 많이 넣을 수 있느냐, 얼마나 더 작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DDR5가 DDR4에서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줄 것이다. 사실 나온 지 오래됐죠. 근데 쓸 데가 없었어요. 예. 그 D램 요즘 수급도 별로 안 좋고 가격도 너무 높으니까 이거 굳이 써야 되나 했었는데 이제 AI가 그 어떤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시켜줬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두 번째 섹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아니고요. 멀티레이어 보드, 그러니까 다층, 얼마나 또 층 안에 겹겹이 쌓을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판 쪽에서는 MLB, 지금의 뭐 이수페타시스의 엄청난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있는 배경이 되곤 하죠. 뭐 이수페타시스 사실 비중이 그렇게 많진 않대요, 엔비디아 향. 하지만 그만큼 광풍이 불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요. 기판 하면은 또 기다리고 있는 게 FC BGA, 플립칩 BGA라고 하죠. 플립이 이제 뒤집는 거거든요. 그냥 기판을 이렇게 한번 뒤집는 것만으로 기판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대요. 근데 그 기술력을 이것도 DDR5처럼 미리 만들었고 뭐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이 증설까지 해놨는데 사실 마땅히 쓸 때가 좀 애매했습니다. 근데 또 AI가 그걸 이렇게 끄집어내 준 거죠. 결국에는 AI 열풍으로 인해서 사실은 가성비보다 가격보다 성능이 더 중요한, 지금 뭐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가장 좋고 프리미엄한 제품을 사야 되는 그 시스템이 반도체와 AI 분야에서, 인프라 분야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결론입니다. 버블특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베이비 붐. 요게 이제 AI에서 아가 버블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버블이든 아니든 간에 아가가 어쨌든 버블이라고 해도 아가가 성장은 할 거잖아요. 뭐 성인 버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버블이 조금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계속 좀 AI 버블이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버블은 항상 끝에는 희와 비가 너무 엄격하게 갈렸다는 측면에서 확실히 될 것 같은 종목들을 미리 가져가실 그런 눈을 기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